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업체들 뭐 자동 매매를 해 준다, 대행해 준다 하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을 다 쓰려고 하고 다 사랑할까요? 사실 그분들 고객들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돌파 전략, 정말 유명한 전략이고 업계에서도 사용될 만큼 괜찮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는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백테스팅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전략이 언제 좋은지, 언제 괜찮은지, 왜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 돌파 전략의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봉이 마감됐다고 해볼게요. 마감됐다는 거는 고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가도 결정이 되는 거죠. 마감됐으니까. 어디가 고가고 어딘가 저가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가와 저가 사이를 길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랭스라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게 만드는 전략이 이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그러면 저 랭스를 대체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라고 해서 이 긴 사각형, 긴 흰 사각형을 가지고 얘를 써먹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요. 어떤 K라는 값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K가 지금 대부분은 0.5를 백테스팅 했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0.5를 가지고 내가 원래 있던 랭스에 그 0.5를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토막 난 사각형이 나오겠죠. 이 원래 전체 길이에서 0.5로 곱했으니까 반토막이 나는 거죠. 이 반토막 난 사각형을 가지고 다음 봉이 시작이 됐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시가로 해서 시작을 해서 다음 봉을 해서 여기 이 반토막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랭스의 반토막을 뚫고 올라가는 라인을 우리가 돌파 매수하는 라인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변동성 돌파 전략의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을 스크립트는 기본이고요. 그걸 가지고 백테스팅도 해보고 백테스팅을 좀 정밀하게 기간을 나눠서 해볼 겁니다.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을 나눠서. 그래서 그 어떤 강의나 책이나 블로그 글보다 자세한 영상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심볼은 우리가 ETH KRW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업비트에 있는 이더리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로 해야 됩니다. 원데이로 설정을 해주세요. 타임프레임은. 왜냐면 변동성 돌파 전략은 그냥 원데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1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트래터지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름을 변동성 돌파라고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를 true로 해서 같이 그려주고, 그리고 이니셜 캐피털이라는 입력 값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안 해오셔도 돼요.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은 이니셜 캐피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스펠링은 점점 이제 외워가면 되니까 그냥 이거 보고 이니셜 캐피털 찾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거를 초기 자본금이라고 해요. 이 초기 자본금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이 전략에서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을 넣겠습니다. 10만 원. 그래서 내 10만 원을 가지고 이 전략에서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폴트 QTY 타입이라는 거에다가 스트래터지하고 점 하면은 percent of equ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이 10만 원을 투자할 때 어떤 타입으로 수량을 넣을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퍼센트 기준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넣고 나서 디폴트 QTY value라는 값에다가 100을 넣어주면요. 이제 우리가 퍼센티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0이라는 건 이제 100원이 아니라 100%인 거죠. 그래서 10만 원 전부를 가지고 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이거 12만 원이 됐어요. 돈을 벌어서. 그러면 그때는 100%가 12만 원인 거고, 만약에 돈을 잃어서 8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0%는 8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백테스팅을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상 처음에서 제가 말했던 랭스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그 랭스는 고가와 저가 사이의 길이였죠. 그래서 하이 빼기 로우를 해주면은 그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 스크립트는요, 이 봉이 마감될 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봉이 마감 안 됐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5월 16일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그럼 얘는 마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5월 15일 이거는 지금 현재 마감 났죠. 이대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스크립트는 항상 이 봉이 마감될 때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K를 구하기로 했었죠. K라는 거는
0.5로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꼭 0.5가 하기 싫으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자기 맘대로 뭔가 설정하고 싶은 분들은 input.float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서 좀 쉽게 수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길이를 원래의 랭스에서 k를 곱해서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0.5를 했기 때문에 원래 길이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반토막을 내서 새로운 길이로 만든다라는 거를 새로운 변수 u랭스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나서야 이제 우리가 매수 가격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돌파하는 그 매수 가격 기준을 원래의 우리가 종가에서 마감될 때 종가를 가지고 거기다가 u랭스를 더해주면은 엔트리 프라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시가를 기준으로 그 시작 가격에서 u랭스를 더해서 돌파 매수 라인을 정하기로 했는데 왜 너는 클로즈를 넣었느냐? 왜 종가를 넣었느냐?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이 스트래터지 스크립트는요, 종가가 마감될 때 계산이 돼요. 여기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봉의 시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하긴 입 아프니까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플로 클러스를 그려서 저장한 다음에 한번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잘 뒤에 가려졌죠? 이럴 때는 약간 팁이 있는데 여기 누르고 보는 차례를 맨 앞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앞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잘 보면은 지금 종가가 여기는 안 그려졌죠? 봉이 마감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종가를 모르는데 여기는 마감됐으니까 지금 종가가 그려졌어요. 이쪽에 지금 위에 보이시죠? 위에 지금 보여져서 그려졌고, 그럼 이 종가가 사실상 뭐다? 다음 봉의 시가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를 이쪽으로 옮겨서 시가인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네트를 켜서 우리가 여기다가 오프셋이라는 거를 1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라인 위스를 2로 바꾸고 컬러를 좀 티가 나게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앞으로 안 왔나? 맨 앞으로 이제 왔네요.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내주면 이게 확인이 됩니다. 마우스로 가다 댔을 때 지금 이 플러스로 그린 흰색은 2806000이 나왔고 여기 시가도 2806000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가를 가지고 시가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매수 라인, 매수 가격을 한번 플러스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Alt, Shift 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되고요. 여기를 우리가 엔트리 프라이스로 수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엔트리 프라이스를 옐로우라는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우리의 매수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우리의 시가는 여기 흰색이고 이 흰색이 이 노란색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그것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거라서 이 strategy.entry라는 펑션으로 여기다 진입할 때 이름을 매수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롱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스탑이라는 입력값에다가 엔트리 프라이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이 엔트리 프라이스를 돌파하게 되면은 진입해라 라는 뜻일 때 이 스탑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노란색 선을 넘게 되면은 돌파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수평선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죠. 현재 기준으로는 여기를 돌파하면은 매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색깔 좀 다르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매수는 했으니까 클로즈도 있어야죠. 저 매수를 종료는 언제 하냐면 항상 우리가 그 날이 끝났을 때, 그 차트가 이제 그 봉이 마감됐을 때 종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에다가 이 매수 여기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이름을 써주시면 그거를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적어주면은 이 클로즈는 봉이 마감될 때 작동하기 때문에 바로 걸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엔트리 역시 봉이 마감될 때마다 항상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봉이 마감되면 다음 봉에 또 새로운 돌파 매수 라인이 그려지는 겁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뭐 다음 일에 뭐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엔트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당연히 종료도 매 봉마다 마감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는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끝나죠. 클로즈도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매수하고 종료를 할 때 이 봉이 확정되면 종료한다 그랬는데 다음 봉에 종료했죠. 그냥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이 종가에서 종료했다는 것 자체가 다음 봉 시가에서 종료한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트레이딩부의 특성인데 혹시 이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이 봉 안에서 매수하고 끝냈으면 하는데 하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입력값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요. 저는 아직 이거 못 외웠어요. 프로세스, 오더스, 온, 클로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오더를 클로즈, 마감할 때 처리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 바로 매도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 테스터에 가서 수익률이 어떤지를 볼게요. 지금 수익률이 800%가 나오고 승률은 한 반반 정도 되네요. 50%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이 설정창을 누르면은 우리가 속성에 원래 설정했던 10만 원, 스크립트에서 설정했던 그거 그대로 보이죠. 10만 원이.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이거 봐야겠다. 여기 누르면은 우리가 설정했던 이니셜 캐피탈 10만 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오더 사이즈가 100의 퍼센트로 돼 있죠. 우리가 스크립트에 넣은 대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스크립트에 써놓으면 이게 좀 편한 점이 그겁니다. 설정을 따로 해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차트 리셋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매일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백테스팅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시간을 나눠서. 이거는요, 우리 이 업비트구나. 업비트의 시작부터 처음에 2017년 이때부터 지금 2022년까지 계속 해본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한 거니까 수익률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는 게 가상화폐는 지금 막 떠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변동성도 높고 그만큼 오르는 폭도 높기 때문에 저 800%를 너무 믿고 따르기에는 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저걸 하락장 때는 어땠는지, 횡보장 때 어땠는지, 아니면 찐 상승장 때는 어땠는지를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좀 적당한 백테스팅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래터지 바로 밑에다가 이 스타트 타임, 시작 시간을 정해줄 거예요. 스타트 타임을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이 타임 스탬프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펑션을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날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작게 처음엔 넣으면 돼요. 그냥 1990년대 해서 1월 1일. 그래서 이 포맷이라고 그래요. 이 포맷을 무조건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중간에 빼기 넣고 이게 월이고요.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연도, 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시작 시간을 1990년도 1월 1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 타임, 이제 끝내는 시간인 거죠. 끝내는 시간을 이것도 그냥 넉넉하게 2050년 1월 1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is in ti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 time이라는 내장된 변수가 있어요. 이 내장된 변수는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실행되고 있는 시간이 언젠지를 알려줘서 이걸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스타트 타임보다 큰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end, 현재 시간이 또 작아야 돼요. 이번엔 뭐보다 작아야 되면 end 타임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작거나 같다가 낫겠네요. 크거나 같다가 나을 것 같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시간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사이에 있는지를 is in time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 안에 있으면 true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false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is in time을 이제 어디서 써야 되냐? 이 매수할 때 써야죠. 만약에 is in time이면은 즉 그 시간 안에 속해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엔트리 매수를 한다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종료도 그냥 같이 해주면 되겠죠. 탭해서 들여쓰기를 해주면은 내가 이 시간 안에 있을 때만 매수하고 종료를 한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저장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죠. 왜냐면 1990년부터 2050년까지 했으니까. 근데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021년 1월 1일 올해 2022년이죠.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저장을 했을 때 지금 올해만 변동성 돌파 전략을 구사하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1월 2일부터
매수가 들어갔죠.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1월 2일부터 매수가 시작됐고 두두두두 가다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 테스트를 봤을 때 올해 2020년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18%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올해 2022년에 수익률이 이랬다면은 작년이죠. 작년이 아주 핫한장이었잖아요. 2021년은 어땠는가? 그래서 파이네이터를 켜주고요. 여기를 2021을 다 2021로 바꿔주면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자, 저장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는 이제 2021년만 우리가 매수 매도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략 테스트를 들어가면은 올해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은 53.76%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리해서 봐야 이 전략이 상승장이나 하락장 때 혹은 횡보장 때 어땠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작년에 53%면은 작년은 그냥 고릴라가 사도 그냥 막 100%씩 주던 장이었는데 이거 별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업체들 자동 매매를 해준다, 대행해준다 하는 업체들이 왜 이렇게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을 다 쓰려고 하고 다 사랑할까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파인스크립트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까지로 한번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보면은 22%예요. 꽤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장에선 별로였지만 하락장, 올해 하락장까지 포함하면은 22%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절대.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거래 목록을 보면은 아주 큰 하락장은 피하고요. 상승장엔 또 먹을 때는 또 제대로 먹습니다. 5%씩 먹고 피할 때는 되게 잘 피하고 상승장에 이렇게 7% 먹는 것도 나오고요. 잃을 때는 되게 적게 잃어요.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전략을 업체나 업계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실 그분들 비즈니스잖아요. 고객들이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 돌파는 아주 사업하기 좋은 전략이다. 고객들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딸 땐 따게 해주고 이럴 때는 또 이럴 때는 또 적게 읽게 해주네. 그래서 실제로 이 얼마 전에 우리 엄청 큰 하락장도 변동성 돌파 기준으로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나 둘 셋 네 개 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봉은 전부 다 피해 갔죠. 매수를 안 했고 여기 마지막에만 한번 매수해서 손실을 봤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여긴 또 피하고 또 피했고 여기는 또 들어갔지만 수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게 잃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돌파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인풋 플로트로 감싸줘서 이거 무슨 기능이 생기냐면요, 얘를 눌렀을 때 이 K 값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만약에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전략 테스터를 켜놓고 여기 눌러서 여기 인풋 값을 바꿔보면서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1, 34, 0.2, 133%, 0.3, 72%, 0.4 이렇게. 그럼 나 이거 해야지. 120% 개꿀.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백테스팅에 좀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런 걸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어떤 백테스팅의 오류가 있어요. 따로 용어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떤 그런 오류가 있는데 그런 오류를 짓게 되면은 나중에 큰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포기하게 됐어요. 이거 쓰레기인데 자동 매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래서 0.5라는 게 백테스팅 했을 때 가장 보수적인 값이다. 0.5 정도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난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한 0.2 해갖고 매수 시그널 팍팍 나오게 한 다음에 한 130%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긴 하지만 사실 이 백테스팅이라는 건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부분입니다. 너무 큰 수익을 쫓다 보면은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큰 실망감으로 아예 이 자동 매매나 백테스팅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놔버리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 연 단위로 했죠. 2021년, 2022년 혹은 2년, 이렇게 우리가 1년이나 2년 단위로 했는데 좀 더 정밀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싶으면은 여기를 계속 바꿔주는 방법도 있지만 더 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input.time이라는 걸로 얘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confirm이라는 값에다가 true를 넣어주는 겁니다. 밑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input.time으로 감싸주면서 confirm이라는 값을 true를 넣어주면요, 아주 쿨한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원래 있던 거는 좀 지워 주시고요. 다시 차트에 넣기를 눌러 주면은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락장이었던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설정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현재까지 5월 16 일까지 해 주면은 이 당시 내가 지금 마우스로 딱딱 클릭한 당시의 백테스팅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돌파는 하락장에 찐 하락장이 정말 강하다라는 거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시간 바꾸는 게 너무 쉬워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 변동성 돌파를 한번 클릭하면은 이런 수직선이 두 개 생깁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2021년 그때 이제 붓다빔이라고 했던 이 당시 하락장에서도 확인을 해봤을 때 테스터 결과값이 마이너스 13%가 나오죠. 그래서 손실을 되게 적게 보는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찐 하락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찐 상승장만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2021년 여기 1월 1일부터 여기 거의 꼭대기까지 2021년 5월 11일까지의 우리의 지금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101%인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찐 상승장에서는 확실히 먹여줄 때는 또 먹여주는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루했던 이런 행보장은 어땠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파인 에디터로 차트에 넣기를 눌러갖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던 구간을 한번 잠깐만 보면은 어떻게든 매수 시그널을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순익은 근데 뭐 그렇게 높지 않았다. 횡보를 했다는 거는 변동성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돌파를 할 일이 크게 없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인 스크립트를 알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에 대해서 내가 세세하게 결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냥 뭐 나다니는 말 듣고 어떤 유튜버 말 듣고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직접 공부하셔서 어떤 전략이 유명한데 실제로는 어떤지를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믿고 그래서 항상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변동성 돌파 전략에 대해서 그 어떤 인터넷이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스크립트를 짜보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그거를 날짜별로 시간별로 나눠서도 해보고 상승장, 하락장 이런 것도 구분해서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총평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눈으로 보셨을 듯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전략이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주 전략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냥 보조 전략 정도로 내 전략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쓰면은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빅뉴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자동 매매로 할 수 있는 파이썬 웹 서버, 웹북 서버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때 이 샘플 스크립트로 드릴게 이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그대로 돌리실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아주 많은 전략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긴데 이거를 어디다가 돈 주고 한다는 것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시그널이 정말 적어요. 왜냐면 하루에 그냥 딱 한 번 계산하면 되거든요. 딱 한 번 전날에 하이 빼기 롤에서 랭스를 구하고 그걸로 이제 K 곱해서 지정가를 U 랭스로 이만큼 엔트리 프라이스를 걸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그널이 224시간 중에 2번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버비가 거의 제로예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돈 주고 한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냥 우리 알아서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